해외 감동 사연, 국가대표의 기적, 5명의 무명 선수가 세계를 울린 이야기, 2025년 10월 5일 저녁, 한국의 추석 명절, EBS 춤에서 특별 영화가 방영되었다. 제목은 국가대표 테이크오프. 이 영화는 2009년 개봉 당시 800만 관객을 동원한 대흥행작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실화였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한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출전했다. 그들은 꼴찌를 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1부, 불가능한 도전의 시작. 1997년 여름 무주리조트. 한국 스키협회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스키점프 종목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없었다. 스키점프를 하려면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의 스키점프대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무주리조트에 있는 90m 점프대 하나뿐. 선수는커녕 코치도 없었다. 1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협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동계 종목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자. 이렇게 해서 5명의 무명 선수가 모였다. 최용직, 27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부상으로 은퇴 위기. 최홍철, 29세. 체육교사, 과거 스키 선수. 김용섭, 24세. 체조 선수. 키가 작아 국가대표 탈락. 강칠구, 23세. 바이애슬론 선수, 성적 부진. 차재복, 32세. 전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은퇴 후 복귀. 5명 모두 스키점프는 처음이었다. 심지어 점프대를 본 적도 없었다. 2부, 지옥 훈련. 1997년 8월 무주리조트 90m 점프대. 코치로 영입된 밥 스토츠는 미국인이었다. 그는 5명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초보자들을 데려온 거야? 올림픽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밥은 최선을 다했다. 첫 훈훈련. 점프대에 오른 선수들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90m 점프대는 30층 건물 높이였다. 뛰어내려, 두려워하지 마. 밥의 고함에도 아무도 뛰지 못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최용직이 용기를 냈다. 우악! 최용직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렸다. 하지만 착지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다시 넘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후 6개월간 5명은 하루 8시간 이상 훈련했다. 여름에는 점프대 계단을 수백 번 오르내렸다. 겨울에는 매일 수십 번 점프했다. 부상도 잦았다. 김용섭은 착지 실패로 발목을 다쳤다. 강칠구는 무릎 인대가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3부. 올림픽 출전 자격을 향해 스키점프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으려면 국제대회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했다. 1997년 12월 독일 오베르스트도르프. 한국 대표팀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대회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최용직, 46위 최홍철, 52위 김용섭, 57위 강칠구, 60위 차재복, 63위 꼴찌였다. 1등과의 거리 차이는 50m 이상이었다. 유럽 선수들은 비웃었다. 저 아시아 애들은 뭐하러 온 거야? 점프대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되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1998년 1월 스위스 생모리츠. 2번째 대회.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다. 최용직, 38위 최홍철, 42위 여전히 꼴찌건이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계속 가자. 최용직의 말에 5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1998년 2월 초 마지막 자격 대회.
나가노 올림픽 개막까지 일주일, 마지막 기회였다.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최용직이 32위를 했다. 한국 스키점프 역사상 최고 성적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팀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텔베레우스 4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998년 2월 11일 일본 나가노 닷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했다. 그 중에는 스키점프 대표팀 5명도 있었다. 드디어 올림픽이다. 5명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점프대를 본 적도 없던 그들이 올림픽에 서 있었다. 2월 15일 단체전 스키지 점프 단체전은 4명이 각각 5번씩 점프해 합산 점수로 순위를 매긴다. 한국팀은 최용직, 최용철, 김용섭, 강칠구 4명이 출전했다. 1차 점프 최용직 76m 최용철 74m 김용섭 72m 강칠구 70m 다른 나라들이 100m 이상을 뛸 때 한국은 76m에 불과했다. 당연히 꼴찌였다. 하지만 관중들의 반응이 달랐다. 와! 한국팀이 점프할 때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일본 관중들도 유럽 관중들도 박수를 보냈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6개월 만에 올림픽에 온 한국팀. 점프를 처음 배운 무명 선수들. 언론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G차 점프. 선수들은 더 힘을 냈다. 관중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다. 최용직, 79m 최용철, 77m 김용섭, 75m 강칠구, 73m 조금 더 멀리 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꼴찌였다. 최종 결과 1위, 일본 2위, 독일, 3위, 오스트리아, 14위, 한국, 꼴찌.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웃고 있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브라보. 5명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5부. 영화 국가대표의 탄생. 감동적인 실화는 11년 후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 국가대표 테이크오프. 2009. 감독. 김용화 주연, 하정우, 차재봉 역, 성동일, 최용직 역, 김지석, 최용철 역, 김동욱, 김용섭 역, 최재환, 강칠구 역. 개봉 2009년 7월 29일. 관객 810만 명. 2009년 한국 영화 1위. 영화 줄거리. 영화는 5명의 무명 선수가 스키 점프를 배워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각색된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코치가 한국인 배우 성동일이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미국인 밥스토츠였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흥행! 영화는 개봉 첫 주말부터 1위를 차지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8주 연속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했다. 최종 관객 수는 810만 명. 2009년 한국 영화 중 1위였다. 반응. 울었어요. 마지막 올림픽 장면에서 온 극장이 눈물바다였어요. 실화라는 게 더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대다를 6부. 실제 선수들의 이후 영화 속 5명의 주인공들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들은 올림픽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최용직, 영화 속 성동일. 올림픽 이후 은퇴. 현재는 스키 점프 코치로 활동 중 후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겪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최용철. 올림픽 이후 체육교사로 복귀.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올림픽 출전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김용섭, 영화 속 김동욱. 올림픽 이후 몇 년 더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스키 점프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해냈잖아요. 강칠구,
영화 속 최재환. 올림픽 이후 은퇴. 현재는 평범한 직장인. 가끔 올림픽 메달을 꺼내봐요. 꿈 같은 시간이었죠. 차재복. 영화 속 하정우. 올림픽 이후 은퇴. 스키 관련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은퇴. 우리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5명 모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란드크럭트 7부. 한국 스키점프의 발전.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은 한국 스키점프의 시작이었다. 올림픽 성적 변화와 1998년 나가노. 14위 꼴찌.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13위 2006년 토리노. 10위 2010년 밴쿠버. 11위 2014년 소치. 10위 2018년 평창. 6위 역대 최고. 2012년 베이징. 8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발전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점프 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나가노에서 5명의 무명 선수가 시작한 여정의 결실이었다. 트라라브르르 8부. 2025년 추석 특집 반경. 2025년 10월 5일 EBS 1 추석 명절을 맞아 영화 국가대표가 특별 방영되었다. 16년 만에 TV 재방송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했다. SNS 반응.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울었어요. 실화라는 게 더 대단해요. 우리 아이에게도 보여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통계. EBS 1 추석 특집 국가대표 방영. 시청률 5.2%. 케이블 채널 기준 높은 수치. 시청자 평점 9.17. SNS 언급 10만 건 이상. 왜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동적일까? 이 이야기가 가진 보편적 메시지 때문이다.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다. 9부. 세계의 반응. 국가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2010년 일본 개봉. 영화는 일본에서 FLY 데디 FLY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일본 관객들은 특히 감동했다. 나가노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8년 현장에서 한국팀을 응원했어요. 그때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미국. Take Off라는 제목으로 일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쿨 러닝스,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영화와 비슷한 감동. 유럽. 스포츠 영화의 걸작, 한국 영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스를다. 10부. 영화가 남긴 메시지. 꿈은 이루어진다. 영화 국가대표의 핵심 메시지다. 하지만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5명의 선수가 실제로 증명했다. 6개월 만에 올림픽에 출전한다. 불가능해 보였다. 초보자가 세계대회에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포기하지 않는 것. 5명은 수백 번 넘어졌다. 부상도 입었다. 조롱도 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들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5명은 올림픽에서 꼴찌를 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들을 응원했다. 그들은 메달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존경이었다. 닥차차를 글. 에필로그. 당신의 나가노는 어디인가? 1998년 2월 15일 나가노 스키점프 경기장. 5명의 무명 선수가 90m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꼴찌를 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다. 2009년 7월 한국영화관. 810만 명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25년 10월 추석 명절.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왜?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전과 용기,
끈기와 우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나가노가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 두려운 도전,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5명의 선수가 증명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2025년 추석, 당신의 거실에서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면 당신도 이제 알 것이다. 당신의 나가노는 어디인가? 그리고 당신은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가? 5명의 선수는 말한다. 뛰어내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끝. 부록 1. 스키점프란 무엇인가? 스키점프는 겨울 스포츠 중 가장 위험하고 박진감 넘치는 종목이다. 기본 규칙. 선수는 점프대 위에서 스키를 신고 활강한 후 도약대에서 뛰어올라 최대한 멀리 날아가 착지한다. 점수 산정. 1. 거리 점수 60%. 얼마나 멀리 날았는가. 2. 비행 자세 점수 40%. 얼마나 안정적으로 날았는가. 점프대의 종류. 노멀 힐, 노멀 힐. 90m급 라지 힐, 라지 힐. 120m급 플라잉 힐, 플라잉 힐. 180mm 이상 한국 선수들이 훈련한 무주 점프대는 90m급이었다. 위험성. 시속 90km로 점프대를 내려와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착지 실패 시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다. 스키 점프는 용기 있는 자들의 스포츠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이다. 나레가벨코 부록 리. 밥 스토우츠 코치의 회고 밥 스토우츠는 미국인 코치로 1997년 한국팀에 합류했다. 인터뷰 2010년. 처음 5명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스키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올림픽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스키 점프 선수가 되려면 최소 50년은 걸려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훈련했어요. 넘어져도 다쳐도 계속 일어났어요. 나가노 올림픽에서 그들이 뛰는 걸 보며 울었어요. 6개월 전 90m 점프대를 무서워하던 그들이 올림픽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룬 것은 메달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요. 나는 평생 많은 선수를 가르쳤지만 한국 팀처럼 감동적인 팀은 없었어요. 탐바랄 레겜 부록 3. 나가노 현장의 목격자들. 1998년 2월 15일 나가노 스키점프 경기장에는 5만 명의 관중이 있었다. 일본 관중 요시다 켄지, 당시 32세. 한국 팀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6개월 만에 올림픽에 온 팀이라고요. 그들이 점프할 때마다 온 경기장이 응원했어요. 일본 팀보다 더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들이 착지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무사히 착지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꼴찌를 했지만 가장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챔피언이었어요. 독일 선수 마르틴 슈미트, 당시 25세 동메달 획득. 처음에는 한국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들이 뭐 하러 왔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6개월? 말도 안 돼. 그들이 뛰는 걸 보며 존경심이 생겼어요. 용기가 대단했어요. 내가 동메달을 땄지만 그날 진짜 영웅은 한국 팀이었어요. 하브닥스렉 부록 4. 5명의 개인 스토리. 최용직의 이야기.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하지만 부상으로 은퇴 직전이었죠. 협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미쳤나? 싶었어요. 스키점프? 저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첫 점프 때 너무 무서워서 1시간 동안 점프대에서 못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뛰어내렸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가노에서 꼴찌를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김용섭의 이야기. 저는 체조 선수였는데 키가 작아서 국가대표에서 탈락했어요. 좌절했죠. 스키점프 제의가 왔을 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체조를 했기 때문에 공중 감각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스키는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쳤어요.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올림픽이 코앞이었으니까요. 나가노 무대에 섰을 때 내가 해냈구나 하고 눈물이 났어요. 섹스를 부록. 영화 제작 비하인드 영화 국가대표는 2008년 촬영, 2009년 개봉했다. 김용화 감독 인터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실화라고 싶었어요. 너무 드라마틱했거든요. 하지만 취재하면서 이것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영화가 실제보다 덜 극적이에요. 캐스팅이 어려웠어요. 배우들이 스키점프를 직접 해야 했거든요. 하정우, 성동일 등 배우들이 3개월간 스키점프 훈련을 받았어요. 실제로 점프대에서 뛰었어요. 촬영 중 부상도 많았어요. 하정우는 착지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하지만 배우들은 실제 선수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계속했어요. 하정우 배우, 인터뷰. 스키점프를 처음 배웠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90m 점프대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실제 선수들이 6개월 만에 올림픽에 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3개월 배우고도 겁났거든요. 촬영하면서 실제 선수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진심으로 연기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제 배우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에요. 부록식. 올림픽 정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정신을 이렇게 정의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win, but to take part.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 스키점프팀은 이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피에르 드 쿠베르탱, 올림픽 창시자의 말.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다. 1998년 나가노에서 한국팀은 이 말을 증명했다. 드라그르까르구를 부록 7 스포츠 영화의 걸작들. 국가대표는 세계 스포츠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슷한 테마의 영화들. 쿨 러닝스 1993 미국.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실화. 열대 국가에서 겨울 스포츠에 도전. 루디 1993 미국. 작은 체구의 청년이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이야기. 미라코 2004 미국. 1980년 미국 아이스하키 팀의 금메달 신화. 에디 더 이글 2016 영국. 영국 스키점프 선수 에디 에드워즈의 실화. 국가대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작이다. 다르브르르 부록 8 2025년 왜 다시 주목받는가? 2025년 추석 왜 16년 전 영화가 다시 주목받을까? 고리스 코로나19 이후 그 회복의 메시지.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다. 2025년은 회복기다. 국가대표의 메시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2. 경제 불황 속 희망. 2025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청년 실업, 저출산 양극화. 하지만 국가대표는 말한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라. 셋. MZ세대의 재발견. 16년 전 영화지만 MZ세대가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었다니. 요즘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4. 추석 가족 영화. 추석 연휴,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를 찾는다. 국가대표는 완벽한 선택이다.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 라그 부록 9.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한국 스키점프 대표팀도 출전한다. 목표 나가노 이후 28년 우리는 꼴찌를 벗어났어요. 이제는 메달을 노려요. 한국 스키점프 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전망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체전에서 5, 6위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8년 14위 꼴찌에서 2026년 5, 6위로 엄청난 발전이다. 1998년 5명의 무명 선수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다기르가 라라공카를 브록실 당신의 나가노를 찾아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당신의 나가노는 어디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10m 점프대가 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첫 직장, 창업자에게는 첫 사업, 학생에게는 시험, 직장인에게는 승진, 예술가에게는 첫 작품,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뛰어내릴 것인가? 5명의 선수는 90m 점프대 위에서 1시간 동안 망설였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뛰어내렸다. 그리고 6개월 후 올림픽 무대에 섰다. 꼴찌를 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 자체다. 5명은 올림픽에서 꼴찌를 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다. 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라그르는 복 최종 결론, 기적은 계속된다. 1998년 2월 15일 나가노 5명의 무명 선수가 세계를 울렸다. 2009년 7월 한국 810만 명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2025년 10월 추석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와의 이 이야기는 영원한가?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정신 타라에 대한 이야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다. 5명의 선수가 그것을 증명했다. 2025년 추석,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은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알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나가노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9명의 선수가 말한다. 우리가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감독 김용화가 말한다. 이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당신의 90m 점프대 위에 서 있나요? 두려운가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뛰어내려요. 지금 당장.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1998년 나가노에서 시작된 기적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국가대표의 기적, 당신의 기적으로.